일단 함수의 극한 단원인데요. 극한. 극한이라는 개념 자체가 우리한테 어떤 함수가 주어졌다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함수 fx가 주어졌는데 우리가 어떠한 점 p가 있어. 이 p점에 해당하는 좌표를 x가 a일 때 y의 값이 l일 때라고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괜찮지? 이렇게 우리가 가정을 해보고 이런 상황에서 p점에 해당하는 좌표는 우리가 a, l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극한에 대한 의미는 이렇게 우리가 x가 a일 때 해당하는 함수값을 구해주세요는 아니에요. 그건 아니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이 함수 fx가 있는데 x값이 a가 아닌데 a에 가까워질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이거 이해되니? 그래서 x값이 a가 아닌데 a에 가까워진다라고 하면 fx 입장에서는 함수값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이거 이해돼요? 그래서 점점 가까워져서 어디로 가까워진다라는 뜻이야. 이 p점의 좌표에 y좌표인 l값에 점점점 가까워지고 있을 거예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요거 이해되셨어? 그러면 봐. 얘가 이 a값보다 작으면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크면서 가까워질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이 값은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l에 가까워지고 있어. 이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함수 fx가 있는데 이 값이 x가 a라는 값에 가까워질 거예요. 근데 a는 아니에요. 이거 잘 구분하셔야 돼. a는 아니고 a에 가까워질 건데 이렇게 가까워졌을 때 이 fx는 뭐에 가까워지고 있어? l이라는 함수값에 가까워지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 이렇게 x가 특정 값에 가까워질 때 함수도 특정 값에 가까워지면 우리 이럴 때 수렴이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함수값이 가까워질 때. 그리고 지금 이 과정을 우리가 기호로 표현을 하면 한없이 가까워진다라고 해서 한없이의 리미트를 기호로 써주고요. lim 이렇게 써주고 x가 a에 가까워진다라고 해서 아래쪽에 써주고 대상을 오른쪽에 이렇게 fx라고 써주고 이 값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l이라는 값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해줘. 그래서 이때 l을 함수 fx가 x가 a에 한없이 가까워질 때의 극한 혹은 극한값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이해되셨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되고 그러면 이렇게 가까워지는데 어떤 경우도 있을 거냐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예시를 볼 거냐면 함수 fx를 절대값 x분의 1로 한번 볼 거예요. 요거 됐니?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함수의 그래프가 y축을 기준으로 봤을 때 요런 형태가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치? 그러면 이때 우리가 얘를 한번 보는 거야. 리미트 fx에 대해서 볼 건데 이 fx에 대해서 x의 값이 0에 가까워져요 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요거 되니? 그러면 우린 지금 x가 0일 때의 값이 뭔지 모르는데 함수 그래프를 따라서 가주게 되면 얘네가 어떻게 되냐면 0에 가까워지면서 함수의 값은 어떻게 돼? 계속 커지고 있지. 그치? 이렇게 특정 값에 가까워져 수렴하는 게 아니라 계속 변동하는 숫자의 값이 변할 때 우리는 이럴 때 뭐라고 하냐면 발산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지금은 함수의 값이 계속 커지고 있지. 이렇게 커질 때를 우린 무한대 계속 커진다라고 해서 이런 기호 무한대라고 사용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얘네가 계속 커지면 이렇게 팔을 눕힌 것처럼 무한대 기호를 사용해주고 얘를 양의 무한대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만약에 그래프 형태가 이렇게 아래쪽으로 계속 커지고 있어. 이렇게 커질 때는 마이너스를 붙여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이걸 음의 무한대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렇게 표현을 해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어떤 예를 한번 볼 거냐면 지금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극한이라는 개념이 x가 어떤 값에 한없이 가까워졌을 때 함수가 어떤 값을 가지게 이걸 물어보고 있는 상황이야. 됐지? 여기까지 괜찮아? 이런 개념이고 자, 그럼 이번에는 우리가 이상한 함수 하나를 볼 건데 x가 a라는 어떤 임의의 값에 대해서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볼게. 요거 이해됐어? 끊길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끊겨서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2라고 볼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값을 1이라고 한번 판단을 해볼게요. 여기까지 이해되니?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한번 해보면 봐봐. 지금 얘를 함수 fx라고 둘러봤을 때 우리가 리미트 fx, 함수 fx에 대해서 x를 a에 가까워지게 볼 거예요. 요거 됐지? 그런데 이때
A에 가까워지는 방향이 왼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고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잖아. 그치? 이럴 때 우리가 왼쪽에서 가까워지면 A보다 큰 상태에서 가까워져, 작은 상태에서 가까워져? A보다 작은 상태에서 A에 점점점 가까워지는 거잖아. 그래서 마이너스 무호를 이렇게 사용을 해주게 되면 우린 X가 A로 가는데 A보다 마이너스인 작은 상태에서 가까워진다라고 해주게 되고, 그럼 이 값이 뭐가 되냐면 2가 되는 거거든. 그치? 왼쪽에서만 가까워지는 값을 한번 봐주는 거야. 그럼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2에 가까워지고 있죠. 이럴 때 얘를 함수 fx에 x는 a에서의 요기우가 있을 때를 좌극한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거 이해되니? 그러면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번엔 뭐도 있을 거야. x가 a로 향하는데 왼쪽이 아니라 오른쪽에서 가까워질 수도 있을 거잖아. 이럴 때는 우리가 플러스로 봐주게 되는 거고요. 그럼 이 값은 지금 1로 가까워질 건데 우리 이런 걸 우극한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거 이해됐어? 그럼 이번에 너희가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 그럼 결국 그래서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에 대한 fx 값, 이 극한 값은 뭔데를 물어본단 말이야. 요거 이해돼? 좌극한은 2고 우극한은 1이래. 그러면 얘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서로 같을 때만 우리가 특정 값을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극한 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줘요. 요거 이해됐어요? 좌극한과 우극한이 서로 다를 때는 극한값이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다시 이야기하면 극한값이 존재하기 위해선 반드시 좌극한과 우극한이 같아야 되고, 이 같도록 하는 값을 우리가 극한값이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니? 됐어? 재영이, 민지 요거 이해되죠? 이런 이야기를. 그럼 우리 이런 거를 한번 볼 거야. 어떤 거를 볼 거냐면 함수가 있는데, 봐봐. 여기가 x는 a야. x는 a고 요 값을 우리가 1이라고 볼 거야. 얘는 2래요. 요런 상황이면, 요거 이해되니? 이런 상황이면 우리가 얘네를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첫 번째 리미트 x가 a에 대한 좌극한 fx가 있어요. 그럼 이 좌극한 fx의 좌극한은 뭐가 돼요? a로 가까워지는데 어디서 가까워져? 왼쪽에서 가까워져.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어? 1에 가까워지고 있지. 그럼 얘는 좌극한이 뭐란 뜻이야? 1이란 뜻이야. 이거 이해돼? 그러면 리미트 이번엔 x가 a로 가까워지는데 플러스 우극한을 보려고 해. 그럼 얘에 해당하는 우극한은 뭐니? 똑같이 1이 되죠.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럼 하나 더. 얘들아, 그러면 FA일 때에 대한 함수값은 뭐니? 라고 물으면 얘는 뭐야? 1이야? 2가 돼. 그치? 그럼 이때 주어져 있는 fx는 극한값이 존재하니를 묻는 문제가 대부분이야. 얘는 극한값이 존재해요? 해요. 극한값의 의미는 아까 뭐라고 했냐면 x가 a가 아닌데, 특정 값이 아닌데 가까워졌을 때 가까워지니를 묻는 거야. 요거 이해됐어? 그러면 우린 여기에 딱 들어올 필요는 없어. 양상이 가까워지고 있니? 얘도 가까워지고 있니? 보니까 좌극한과 우극한은 둘 다 뭘로 같아? 1로 같지. 그치? 그래서 내가 아까 앞에 썼는데 극한값이 존재하려면 함수의 값,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건 의미 없어요.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좌극한이랑 우극한만 같으면 뭐가 존재한다는 거야? 극한값이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야. 요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요 부분을 친구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거야. 됐지? 그래서 요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까지 괜찮죠? 요런 이야기야. 그리고 사실상 마지막인데 함수의 극한에 대한 성질을 한번 볼 거야.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보는데, 이 함수의 극한의 성질을 볼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첫 번째 가정, 조건이 필요한데, fx가 x가 a로 향할 때 알파라는 값을 극한값으로 가진대요. 극한값이 존재한대. 이해되지?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gx라는 함수도 또 극한값을 가진대요. 되니? 그래서 서로 다른 함수가 극한값을 가질 때를 기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야. 알겠지? 이렇게 극한값을 가질 때 첫 번째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fx인데 fx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라 어떤 상수 c를 곱해서 이렇게 써줘. 그럼 fx에 c를 곱한 요 함수를 x를 a로 보냈을 때 어떻게 되냐고 이야기를 해주면 이거는 어떤 느낌으로 푸시면 되냐면 상수값은 앞으로 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요게 가능하다고. 됐니? 그대로 보셔도 상관은 없고요. 그럼 얘는 그럼 결국 c 곱하기 알파 이렇게 되겠지. 맞아? 이렇게 계산이 가능하고 그럼 두 번째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fx도 있고 gx도 있어. 그럼 얘네는 따로따로 더해줄 수 있어요. 그래서 x가 a로 향할 때 fx랑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gx요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을 할 수가 있다고요. 요거 이해되지? 그럼 얘네는 결국 뭐가 될 거냐면 알파 플러스 베타가 돼요. 그래서 두 수렴하는 극한값을 가지는 두 함수를 더하면 이 더한 함수도 뭐를 가진다고? 극한값을 가져요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이거 이해되니?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럼 더하기가 됐으니까 당연히 뭐도 될 거야? 빼기도 돼요. 그치? 빼기도 될 거고 fx랑 gx를 곱한 것도 따로따로 처리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렇게 해주면 요 값도 어떤 값에 수렴하고 이거는 알파에 가까워질 거고 얘는 베타에 가까워질 거잖아 계속. 그치? 이거 이해되지? 그러면 결국은 얘네를 따로따로 극한 처리를 한 것과 동일한 형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알파 베타가 되는 거야. 되니? 그럼 반대로 마지막으로 그럼 리미트 곱하기까지 했으니까 어떤 경우? 나누기를 봐야 될 거 아니야. 그지? 얘도 가능해요. 얘도 가능한데 여기서 중요한 거 있어. 조금 생략할게. 리미트 f라고 이렇게 썼어. 여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리미트 gx에 해당하는 누가 베타가 뭐는 아니어야 돼요. 0은 아니어야 돼요. 이해되니? 분모에 0이 오면은 우리가 극한값 처리를 못하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함수 봐봐. 극한값이 존재하는 두 함수를 나누는 것도 가능한데 나눴을 때도 동일한 극한값이 존재를 할 건데 근데 이게 성립하려면 분모는 뭐면 안 된다고? 0이면 안 되겠다고요. 요거 이해되죠? 그래서 거의 당연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상황이야. 알겠지? 다시 이야기하면 수렴하는 두 함수에 대해서 극한값이 존재한다라고 했을 때 얘네를 실수배 가능하고 더하기 빼기 가능하고 곱하기 나누기도 전부 다 가능해요. 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 괜찮니? 어려운 거 딱히 없죠? 요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풀이를 그냥 진행을 하는 거고요. 미정계수의 성질에 해당하는 부분을 볼 건데 그 전에 1-4번에 보면 함수의 극한값에 대한 계산이 나오는데 여기에서 요거 말로 조금 할게. 괄호 1번에서 보시면 0분의 0꼴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건 우리가 문제를 풀면서 볼 건데 그 어떤 형태냐면 극한값에 형님 왜? 너무 집중 못하는 느낌? 괜찮아? 다항식분의 다항식의 형태를 우리가 극한을 처리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어. 그런데 분모도 0으로 향하고 분자도 0으로 향할 때가 있단 말이야. 이럴 때는 인수분해가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인수분해하고 다시 계산하시면 돼요. 요거 이해되지? 그래서 문제에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분자 분모를 각각 인수분해 후 약분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 밑줄 그어주시면 되고요. 이게 문제 풀이 방법이야. 분자 분모가 둘 다 다항식이면 분자 분모를 인수분해하고 약분을 해주시면 되고 두 번째 무리식이 있으면 유리화 하시면 됩니다. 알겠죠? 유리화 하시면 되고 무한대분의 무한대꼴은 분모의 최고차항만 비교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 8번 빈칸에는 최고차항으로 라고 적혀 있으면 됩니다. 나머지는 우리 문제 풀면서 특수한 케이스들 다 보면 될 것 같고 자, 미정계수의 성질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미정계수의 성질이 리미트 x가 a로 향할 때 gx분의 fx를 했는데 이때 a라는 어떤 값으로 얘네가 수렴한대요.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런데 여기에서 첫 번째는 뭐냐면 야 근데 리미트 gx는 극한값이 0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이게 첫 번째 조건이야. 그럼 봐봐. 우리 분모가 0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분자가 발산을 하거나 얘가 첫 번째 발산을 하거나 두 번째 어떤 특정한
상수값에 수렴을 하게 되잖아, 일반적으로. 그러면 얘네는 고정이 되어 있는 어떤 숫자이기 때문에 분모가 가장 작아지면 전체 값은 어떻게 돼야 돼? 계속 커져야 돼요. 요거 이해되니? 그러면 수렴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뭐만 가능하냐면 얘네 전부 다 안 되고요. 세 번째인 0으로 수렴할 때만 가능해. 따라서 너희가 문제를 풀 때는 리미트 x가 a로 향하고 gx분의 fx라는 다항식분의 다항식, 뭐 식분의 식 형태가 주어졌는데 얘가 수렴을 해. 근데 분모가 0으로 간대. 그럼 분자도 반드시 0으로 가야 된다는 뜻이야. 요거 이해됐어? 그래서 요런 과정이래. 이해되지? 요런 문제가 주어지게 되고, 두 번째, 똑같이 리미트 x가 a로 향해. 그리고 gx분의 fx가 됐어. 그리고 얘도 또 수렴을 한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베타는 0이 아니래. 이거 이해되니? 베타가 0이 아니래. 그럼 봐봐. 우리가 근데 이 상태에서는 이번에는 어떻게 조건을 줄 거냐면, 야, 분자가 0으로 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 그러면 얘가 발산을 하거나, 1번 발산을 하거나, 2번 0이 아닌 어떤 값에 수렴한다라고 하면 밑에 있는 값은 고정이 됐거나 큰 값이 될 거고 분자가 계속 작아지니까 결국 어디에 수렴하냐면 0에 수렴해야 되거든. 그치? 근데 얘는 0이 아닌 다른 값에 수렴한다라고 그랬잖아. 그럼 두 케이스가 가능해, 불가능해? 불가능하다고. 그래서 가능한 게 뭐밖에 없는 거야. 0으로 수렴하는 경우밖에 없는 거야. 이해되니? 너희가 문제를 푸는 대부분의 케이스는 0분의 0꼴이 수렴하는 케이스예요. 그래서 친구들 문제를 풀 때는 대입을 했는데 0이야. 그럼 분모든 분자든 나머지도 0이 된다라고 가정을 하고 문제를 푸시면 90% 이상은 그대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근데 원리 자체는 처음에 이런 생각에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야. 요거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렇지? 그래서 이 부분에서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체크를 한번 해놓고 그리고 이제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면 될 것 같아. 되니? 주한이 질문 있어요? F가 0. F가 0으로 향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F가 0으로 간다라고 우리가 조건이 먼저 잡혀 있고 근데 수렴을 했는데 얘는 0이 아니래. 라고 하면 분자도 0이어야 된다고. 이거밖에 안 된다고. 얘는 안 되고. 이해됐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넘어가서 한번 볼게요. 지금 쌤 B로 한번 진행을 할게. 문제를 여기서 많이 못 풀 것 같아서 조금 빨리 진행을 할 건데, 일단 첫 번째 3번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3번. 하다가 개념적인 부분에서 부족한 것 같으면 빨리빨리 이야기를 해주세요. 3번 문제 보시면 지금 그래프가 주어져 있고 네, 안녕하세요. 쌤, 제가 책을 어제 시켰거든요. 그래요. 아직 안 왔어요. 알았어. 이거 아직 더 가져가야 돼. 예? 가져가고 그리고 요것도 가져가. 처음에 준 게 쌤 B고 두 번째 준 게 일품이야. 센 B에서 이제 3번 개념 설명하고 3번 하고 있어요. 쌤 일품 한 거 아니에요? 일품 하는데 일품 양이 좀 적어서 유형을 개념 설명이랑 유형 문제를 센 B로 진행을 하고. 쌤 B도 써야 돼요? 아니요, 그건 프린트 줄 거야. 예. 사고 싶어? 사고 싶으면 사도 돼. 그건 좀. 오케이.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자, 이번에 3번 문제 한번 볼게요. 3번 문제 다음과 같이 주어졌는데 기억 보기를 보시면 기억 보기에서는 fx가 x가 0일 때 극한값이 존재하는지 확인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x가 0일 때를 바라봐주면 얘네 함수가 끊겨 있어, 끊겨 있지 않아? 아예 서로 끊겨 있지. 그치? 이럴 때는 극한값이 존재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 그래서 얘 기억은 참인보기야. 맞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했으니까 기억은 참인보기가 되고, 니은보기 보시면 니은보기에서는 x는 1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근데 x는 1에서에 대한 이야기를 봐주면 x는 1에서 얘네는 끊겨 있기는 한데, 맞아? 점만 뚫려 있는 거지. 그치? 극한값은
그 1이라는 순간이 아니라 1에 가까워지는 양상을 본다라고 판단하는 게 맞아요. 요거 이해됐어? 그럼 얘는 극한값이 존재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리미트 x가 1로 향하는 fx에 해당하는 요 값은 1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극한값 존재합니다. 그죠? 오케이. 그 다음 디귿 보기에서는 a가 1보다 크고 3보다 작은 모든 실수 a에 대해서 리미트 x가 a인 fx의 값이 전부 다 존재한다는 이야기. 근데 여기에서 1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요 과정에서 얘네가 극한값을 전부 다 가지는지를 확인을 해주는 거고, 다시 이야기하면 방금 전에 있었던 이렇게 단층처럼 이렇게 끊겨있는 케이스가 있는지를 물어보는 거란 말이야. 그치? 근데 1에서부터 3 구간 사이에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럼 얘는 전부 다 극한값을 가지는 범위라고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제이 됐니? 됐죠? 그래서 디귿도 참인 보기가 되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4번이 될 겁니다. 넘어갈게요. 넘어가고 6번 보자. 우리 극한 문제를 풀다 보면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거든. 옆에 써놓고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 구간이 나누어져 있는 걸 볼 때 친구들이 뭐를 잘 봐주셔야 되냐면 부등호에서 등호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잘 해주셔야 된다. 알겠지? 그래서 이 구간에 대해서 봐주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은 구간에서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의 그래프가 그려지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를 포함한 왼쪽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될 거고, 마이너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3이 되는데 그 다음부터 점점점 작아지죠. 여기서 축에 대한 방정식 1이라는 것까지는 바로 보이지? 그치? 그래서 이렇게 작아진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2까지에서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값을 가지기 때문에 여기는 마이너스 3이 되고,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이때 얘는 포함하지 않고, 그치? 포함하지 않고 쭉 진행이 됩니다. 쭉 진행이 돼서 어디까지? 2까지. 근데 2일 때는 포함이 안 해.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 채워주셔야 되고, 그런 뒤에 x 플러스 3, 3이 x가 2보다 클 때는 x 플러스 3이니까 시작하는 위치가 5가 될 거고요. 그지? 여기서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의 그래프라고 판단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맞지? 이렇게 될 거고, 그러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향하는 좌극한을 먼저 이야기를 하고 있고, 플러스 리미트 x가 2로 향하는 우극한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f2요 이런 이야기야. 맞지? 그럼 우리 그대로 진행을 해보면 마이너스 1로 향하는데 좌극한이라고 했으니까 왼쪽에서 가까워져야 되고,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어? 마이너스 3에 가까워지고 있어. 그래서 요 앞에 있는 첫 번째 극한값은 마이너스 3이 되고, 2에 대한 우극한이니까 2로 가까워지는데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어. 그럼 얘는 우극한 5의 값을 가지게 될 거고, F2는 요 순간이기 때문에 5가 아니라 배 채워져 있는 여기야. 맞지? 그래서 얘는 뭐가 되고 마이너스 1이 됐는데 앞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고, 이런 문제가 됩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요거는 정답이 3이 되겠죠. 되니? 그 극한 문제를 풀다 보면 그래프를 친구들이 좀 많이 그려야 되는 경우들이 종종 생겨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거 어려워하지 말고 문제 하나씩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9번 문제 넘어가서 한번 볼게. 서민아, 졸려? 힘들어?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에 해당하는 절대값이라서 우리가 그래프 그려주게 되면 그래프의 형태가 이런 형태라고 대략적으로 우리가 그래프 그릴 수 있을 거고, 얘가 마이너스이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서 중요한 거 요 부분, 요 꼭지점에 해당하는 요 부분이 y가 몇일 때가 돼? y가 4일 때가 됩니다. 그치? 이렇게 우리가 y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렸고요. 그리고 나서 직선 y는 t라고 했는데 y는 t는 이렇게 그려지는 그래프가 될 거 아니야. 요거 이해됐어? 이렇게 그려줘야 y는 t 이렇게 잡아줄 거 아니야. t의 값이 뭔지 몰라도. 맞니? 이렇게 그려져.
우리한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ft라는 건 누구냐면 ft는 지금 그려놓은 이 절대값 함수의 그래프랑 y는 t라는 직선의 교점의 개수를 ft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됐니? 그럼 너희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냐면 이렇게 우리가 직선을 그었을 때 그럼 위로 향했을 때 밑으로 향했을 때 왔다 갔다 하면서 교점이 변하게 될 텐데 교점이 변하는 기준이 4와 0을 기준으로 생기게 될 거잖아. 맞지? 요거 이해돼? 그래서 첫 번째 ft에 해당하는 함수를 너희가 구한다라고 보면 첫 번째 t의 값이 4보다 클 때 t 값이 4보다 큰 위쪽에서는 교점이 몇 개야? 2개가 되는 거야. 맞니? 맞아? 그렇지. 그럼 ft 얘가 2가 되는 거야. 그 다음 t가 4일 때는 몇 개가 돼요? t가 4일 때는 교점 몇 개죠? 3개 잡히게 되는 거야. 요거 3개고요. 그럼 이번에는 t의 값이 0보다 크면서 4보다 작을 때는 교점의 개수 몇 개가 되죠? 4개가 될 거고, 그지? 계속 4개가 될 거고. t의 값이 몇 개일 때, t의 값이 0일 때는 교점의 개수 몇 개가 되고요? 2개가 되고요. t가 0보다 작을 때는 교점이 없어지게 되겠지. 그래서 너희가 이걸 기준으로 ft에 해당하는 함수의 그래프도 그릴 수 있으셔야 됩니다. 이거 안 그려도 되는데 그릴 수는 있어야 돼요. 그래서 0일 때, 4일 때를 기준으로 봐주시면 되고 0일 때는 2에 해당하는 값을 가져야 되고 여기 4고 0보다 작아야 되고 그럼 4가 쭉 유지가 될 거고 4일 때는 3이라는 값을 가져야 되고 그리고 2가 되고 이렇게 함수의 그래프가 그려져야 돼. 이런 거 그릴 수 있겠죠? 맞지? 요거 그릴 수 있으셔야 되고 자 그런 다음에 리미트 t가 0으로 향하는 우극한이래. 얘들아 t가 0으로 향하는데 여기에 대한 우극한이래. 그러면 극한값 몇이 되니? 4가 됩니다. 이거 맞아? 그래서 처음에 너희한테 주어져 있는 알파의 값은 4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 두 번째 t가 4로 향하는 우극한 t가 4로 향하는 우극한이래. 함수 따라가면 된다. 그러면 요거는 뭐가 되니? 2가 되겠죠. 따라서 베타의 값은 뭐가 되고 2가 되고 얘네에 해당하는 합인 6이 답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 그래서 이거 문제 푸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건 아닌데 얘에 해당하는 그래프 그릴 수 있으셔야 된다고. 알겠니? 이렇게 해서 그리는 것까지 같이 연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밑에 있는 거 10번 요 문제들을 한번 볼 건데 요거 더 질문 있어? 괜찮니? 10번 한번 볼게요. 갑니다. 괜찮아? 10번에서 보시면 얘들아 가우스 나온다. 그치? 이 가우스 기호의 의미가 뭐였지? x보다 크지 않는 최대 정수를 이야기를 했어. 그치? 그래서 알아야 되는 건 몇 가지를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 일단 먼저 예시를 들어주면 가우스 1.2래요. 그럼 얘는 뭐가 되고? 1이 되고 가우스 2.9래요. 그럼 얘는 뭐가 되고? 2가 되고 가우스 3.0이래요. 그럼 얘는 뭐가 되고? 3이 되고 자, 다시 생각해. 3보다 크지 않은 최대 정수야. 맞지? 그래서 3이 되고 가우스 마이너스 1.1은 뭐가 되고? 마이너스 2. 그렇지. 마이너스 2가 돼요. 그러면 우리가 이 부분에서 어떤 거를 얻어낼 수 있냐면 지금부터 이제 가우스가 나왔을 때 너희가 푸는 건데 가우스 x는 항상 정수값을 가지게 될 거고요. 그치? 그러면 이때 x에 해당하는 범위는 이 정수인 n보다는 크거나 같고 n 플러스 1보다 작아야 돼요. 여기까지 맞니? 그지? 그리고 가우스 함수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우리가 그려보면 x의 값이 봐. x가 0에서부터 1까지 맞아? 0에서부터 1까지는 가우스 x는 반드시 0입니다. 이거 됐어요? 그래서 그래프가 어떤 식으로 그려지냐면 0에서부터 1까지는요 0의 값을 가지고요 1에서부터 2까지는요 1의 값을 가지고요 2에서부터 3까지는요 2의 값을 가지게 돼요. 요거 이해됐어? 그럼 마이너스 1에서부터
0이 될 때까지는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값을 가지게 되면서 계단형으로 그래프가 그려져야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됐어? 이렇게 되는 거고 하나 더. 그럼 이제 우리가 배웠었던 좌극한, 우극한을 이용을 해주면 리미트 x가 마이너스 1로 향하는데 좌극한으로 잡아주면 요 값은 뭐가 되니?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질 건데 마이너스 1보다 커요, 작아요? 작아요. 그러면 요 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치? 그러면 가우스를 써주면 얘가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이해돼? 리미트 x가 2로 향하는데 우극한이래요. 그러면 가우스 x는 뭐가 되나요? (2가) 됩니다. 됐어? 그래서 자 결론을 내주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리미트 x가 n으로 향하는데 좌극한이면 가우스 x는 n의 1을 빼주셔야 되고요. 되니? x가 n으로 향하는데 우극한이면 얘는 n이 됩니다. 되셨어? 자, 그러면 하나만 더 해볼게. x가 12로 향하는 좌극한이야. 됐지? 좌극한이고 가우스 3x야. 얘는 몇이야? 몇이야? 36이야? 33이야? 35야. 이게 뭐 때문에 헷갈리는 거냐면 잘 봐봐. 여기서 중요한 게 네가 얘랑 뭐를 헷갈리는 거냐면 이거랑 얘를 헷갈리는 거야. 그래서 봐. 이건 어떤 상황이냐면 x가 어디로 향한대? 12로 향하고 있지. 그치? 그러면 이 값 자체는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36에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맞아? 근데 그 36보다 조금 작다는 이야기잖아. 그치? 그러니까 이게 가우스를 써주면 뭐가 돼야 되는 거야? 35가 돼야 되는 거야. 요거 이해됐어요? 준여봐? 이거 이해되니? 이해하는 중이야? 아니, 로딩이 조금 더 걸려? 자, 다시. 우린 지금 x가 12로 향하기 때문에 이 함수값을 일단 그쪽으로 보낸다고 생각하시면 돼. 보냈는데 좌극한이잖아. 그치? 그러면 36에서 33까지 떨어지는 게 아니라 35.999가 되는 거라고. 이해돼? 그러니까 얘가 35가 되는 거야. 됐어요? 요렇게 친구들이 기억을 해주시고 여기까지 해서 일단 가우스에 대한 설명 먼저 마무리하고요. 이제 밑에 있는 문제 한번 같이 볼게요. 지워도 되지? 어, 10번. 10번에서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했는데 우리 1번부터 한번 볼게요. 리미트 x가 마이너스 2로 향하는 좌극한이래. 우리 아까 했던 거 신경을 써봐봐. 그리고 분모가 x 플러스 1이고요. 분자가 x 플러스 1에 대한 가우스래요. 그러면 어떻게 푸시면 되냐면 봐. 분모가 어디로 향해요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이 값 자체가 어디로 향해요. 그럼 여기에서 x가 어디로 향하니까 마이너스 2로 향하니까 1을 더해주면 얘는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1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요거 이해돼? 마이너스 1. 아니 맞지?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야. 요거 이해됐어? 그리고 위에 있는 것도 똑같이 하는 거야. 얘가 어디로 가까워질 거냐면 마이너스 1로 가까워지고 있을 거잖아. 그치? 근데 x는 우극한이야 좌극한이야? 좌극한이지. 그럼 마이너스 1에서도 마이너스 1보다 큰 상태에서 작아지는 거야? 가까워지는 거야? 작은 상태에서 가까워지는 거야? 작은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럼 얘에 해당하는 가우스를 생각하니까 얘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2가 되는 거야. 지금 이거 이해됐어요? 그러면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2가 되니까 얘가 2가 돼서 1번은 맞는 보기가 되는 거야. 되셨어? 요거 됐지? 자, 그 다음 3번 문제. 3번 보기 보시면 리미트 이번에는 x의 값이 1에 가까워지는데 또 좌극한 1에 그대로 가져간다. 그러면 x에 해당하는 제곱, 가우스 x의 제곱의 마이너스 1이고요. 가우스 x제곱 마이너스 1에 대한 계산을 하는 거고 똑같이 한번 가져가 볼게요. 여기에서 x가 1로 향하는 좌극한이래. 맞지? 그럼 이 x의 값은 1로 향하는데 좌극한이잖아. 맞아? 그럼 가우스 처리해주면 뭐야? 가우스부터 처리해줘야 돼. 가우스 처리해주면 뭐가 돼?
0. 0이래. 그럼 0의 제곱이니까 얘가 의미가 없고 전체 값은 마이너스 1로 향하게 된다고. 요거 맞아? 이렇게 되는 거고. 자, 다시.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이야. 근데 이게 너희가 그냥 바라보기가 조금 힘들 수 있거든. 그럴 땐 그래프 그냥 그려. 알겠지? 그럼 x제곱 마이너스 1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너희가 그려놓고 생각을 하면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1일 거잖아. 맞니?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그럼 이때 x가 어디로 향한대? 1로 향한대. 그럼 가까워지는 건 어디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0에 가까워지고 있는데 0에 가까워지는데 함수의 값은 지금 0보다 큰 값에서 가까워져? 작은 값에서 가까워져? 작은 값에서 가까워지고 있잖아. 이거 그래프상으로 이해됐니? 여기에서 6이 x제곱 마이너스 1이잖아. 그치? 근데 여기에서 얘만 적용하자. 이렇게 적용을 하자고. 이해됐어? 그럼 여기에서 x가 1로 향하는데 어디서? 왼쪽에서 가까워진대요. 그럼 함수의 값은 0에 가까워지는데 0보다 작은 값에서 0에 가까워지고 있어요. 요거 이해됐어요? 그래서 굳이 따지면 얘는 0에 가까워지는데 0에 대한 좌극한 케이스라고 보셔야 돼. 됐어? 그러면 0보다 작으니까 얘는 어디로? 마이너스 1로 향하게 되겠죠. 요거 이해됐어? 그럼 얘네를 나눠주면 뭐가 돼야 돼? 1이 돼야 되는데 문제에서 마이너스 붙어 있으니까 틀린 보여야 되는 거죠. 지금 이거 이해됐니? 됐어? 이렇게 해서 문제 풀어주시고 넘어갑니다. 나머지는 어떻게 다시 한번 푸시면 되고요. 또 좀 이따 뭐 같이 볼 게 있기 때문에 그때 다시 조금 더 볼 거고 14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14번 합성함수 극한. 합성함수 극한이고 일단 내가 fx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먼저 볼게요. fx에 해당하는 그래프가 슝 x 여기가 y가 되고요. 그래프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1이고 2고 마이너스 1이고 마이너스 1이고 뭐 이 정도 대충 친구들 같이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잡혔고요. 이런 상황에서 얘들아 합성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하나만 먼저 볼 거야. 뭐만 볼 거냐면 우린 일단 안에 있는 거 요거 속함수에 해당하는 극한만 먼저 진행을 할 거야. 요거 이해됐어? 자 그러면 우린 fx가 0으로 가까워지는데 0에 대한 우극한이래요. 요거 이해되니? 이거 이해됐어? 그럼 봐봐. 0에 대한 우극한이라고 했는데 그럼 fx가 0으로 향하는데 오른쪽에서 가까워지고 있는 거지. 그치? 우극한. 그러면 fx는 지금 어디로 가까워지고 있니? 0으로 가까워지고 있어. 맞지? 근데 fx라는 함수값의 입장에서 봤을 때 얘는 0에 가까워지는데 0보다 큰 값에서 가까워지는 거야? 작은 값에서 가까워지는 거야? 작은 값에서 가까워지는 거야. 함수값의 입장에서. 맞니? 그럼 얘는 이 안에 있는 거 따지고 보면 0으로 가까워지는데 0에 대한 좌극한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됐어요? 됐어? 이런 과정이 되는 거야. 그리고 나서 이제 gx에 해당하는 그래프를 그려보면 gx에 해당하는 그래프는 x 플러스 1에 대한 제곱이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을 거거든. 그치? 그럼 이 상황에서 0에 대한 좌극한이니까 여기에 0이라고 잡아주면 이건 좌극한이든 우극한이든 사실 의미는 없어요. 문제 자체에서. 근데 요거까지 찾아줄 수 있어야 돼. 알겠지? 그러면 요 값은 결국 뭐가 되는 거냐면 1이 된다고. 맞아? 요거 이해되니? 자, 한 번 더 해보자. 이제 똑같이 오른쪽에 있는 거 해보자. 리미트 x가 1로 향하는 우극한이야. 그리고 g의 f 이렇게 잡혔어 다시. 자, 그럼 fx 함수 다시 가는데 1 그어놓고 우극한이라고 했으니까 얘네 맞니? 그럼 이번에 똑같이 속함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얘는 어디로 향하고 있어? 어디로 향하고 있어? 1로 향하고 있지. 맞지? 근데 1보다 큰 값에서 가까워지고 있다. 맞아? 그럼 얘는 따지고 보면 1에 대한 우극한이라고 생각하셔야 된다. 지금 이거 이해되셨나요? 재영이 요거 이해됐어요? 지영이 로딩 중. 어디? 요거 안 됐어? 요거부터 다시 한번 해줄까? 자, 극한을 하는데 얘가 이 fx가 gx에 대입되는 개념이거든. 따지고 보면. 그래서 대입돼야 되는 이 fx가 어떤 양상을 가지는지 확인하는 거야. 근데 이 극한은 어디야? x가 0으로 가까워지는데 우극한이지.
그래서 fx 함수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이 fx의 0에 대한 우극한을 파악을 해보니까 맞니? 그러면 이 fx의 0에 대한 우극한은 0으로 간대요. 그쵸? 근데 여기에서 더 중요한 건 양상까지 확인을 해야 되거든. 그럼 fx라는 함수는 0으로 가까워지는데 함수값은 y축이잖아. 그러면 얘는 0으로 가까워지는데 밑에서 올라가고 있지. 그럼 0보다 작은 값에서 0으로 가까워지고 있는 거니까 fx 입장에서는 0으로 가까워지는데 0보다 작은 값에서 가까워지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야. 요거 이해됐어? 그러면 이 gx에 대한 극한이 따지고 보면 어떤 상황으로 바뀐 거냐면 얘를 리미트 fx가 0으로